예언제이보 결전이 날이 밝았다. 한국도 이란을 맞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지만 이란 역시 현지 언론이나 감독의 인터뷰를 통해 내심 초조함과 한국에 대한 부담을 은연중에 감추지 못하고 있다. 스코지치 감독은 경기 전 피파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은 조직력과 다이내믹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좋은 팀이라며 특별히 변개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보통의 경우 특정 선수보다 상대팀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훌륭하고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는 식의 평이한 대답을 하던 전례와 달리 손흥민을 경계한다. 전방에서 득점과 이선에서 게임 메이커 모두를 다 잘할 수 있는 선수이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콕 집어 경계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는 뜻은 우린 EPL에서 숱하게 감독들과 해설자들의 입에서 손흥민을 평가하는 익숙한 단어로 들어봤다. 아웃스탠딩한 선수란 뜻이며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수란 뜻이다. 그만큼 손흥민은 집중적인 견제가 예약돼 있다는 뜻이므로 이를 황희찬과 황의조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선에서 영리한 볼배급이 필요해 보인다. 개인적으론 황인범보단 더 정확하고 창의성 있는 볼줄을 가지고 있는 이동경을 기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된다. 이외에도 이란 언론은 알카프 주심을 필두로 구성된 오만 심판진의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이런 음모론은 중동 심판이지만 아첵에서 알카프 주심이 배정된 경기에서 이란 팀이 많이 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린 러시아에서 잘 뛰는 아즈문, 포르투갈에서 잘 뛰는 타레미, EPL에서 실패하고 네덜란드로 돌아간 자한바크슈 등을 경계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EPL에서 베스트 11에 들어간 비교 불가 손흥민, 라히브 지히로에서 최근 EPL로 울버햄튼으로 이적, 3골을 넣고 2주의 선수가 된 황희찬, 프랑스에서 2년 연속 10골 이상 넣고 있는 보르도 에이스 황의조에 대해 우리 이상으로 부담스러울 건 당연할 거라 보인다. 빅리그에서 잘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전세기까지 동원, 정몽규 축협회장이 직접 동행했고 또 이란이 꺼리는 심판 배정과 VAR이 없는 점, 관중이 없는 점 등 여러 직간접적으로 한국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며 10년 만에 한국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한국이 월드컵 예선 가장 큰 고비 이란을 만난다. 이란은 현재 피파 랭킹 22위로 아시아 1위이며 36위인 한국을 크게 앞선다. 그런 이유로 이란과 이란 선수들에 대해 다소 과대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과연 이란의 전력이 어떤지, 이란이 자랑하는 아즈문, 자한바크슈, 타레미 3명의 공격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한국의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를 압살할 정도의 실력인지 한번 살펴보자. 우선 이란의 손흥민이라 할 수 있는 아즈문은 95년생 올해 26살이다. 터키계 이란인으로 러시아의 제니트에서 쭉 뛰고 있다. 17골로 러시아 득점왕을 차지했고 적어도 러시아 리그에서 제니트가 2관왕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역이다. 한마디로 러시아 리그 살라 정도 된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리그 수준을 생각한다면 아즈문의 실력에 대해선 다소간의 물음표도 있어 보인다. 러시아 리그는 현재 유럽 프로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러시아 리그의 순위가 높게 평가되고 있고 실제 수준은 10위권 정도라는 게 대략적인 총평이다. 러시아 최강팀이며 아즈문의 소속팀 제니트 역시 챔스에서 1무 5패로 광속 탈락한 점 등으로 볼 때 과연 러시아 리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지, 러시아 리그 득점왕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두 번째로 작년까지 EPL 브라이튼에 있던 28살의 자한바크슈다. 네덜란드의 알크마르에 있다. 이란 선수 최고 이적료 250억으로 브라이튼으로 이적하였으나 작년 10경기 출전 2골에 그쳐 결국 다시 네덜란드 페예노르트로 이적했다. 비슷한 금액인 200억의 이적료가 설정되어 있고 최근 선발 3경기에 나서 3골을 기록하고 있는 황희찬과 비교한다면 비록 초반이긴 하나 황희찬이 훨씬 EPL에서 더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손흥민과 동갑인 타레미는 FC 포르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작년 18골로 포르투갈 리그에서 득점 2위를 기록했다. 언뜻 보면 포르투갈에서 득점 2위면 대단한 거 아니가?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포르투갈 리그는 전통적으로 공격수들의 수준은 미드필드나 수비수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유럽 중소형 리그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희소성 있어 어릴 적부터 재능이 있다면 빅클럽들의 집중 타켓이 되는 재능 있는 공격수들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다 빅클럽에 가 있다. 그런 이유로 손흥민과 같은 나이에
아직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라면 그만큼 유럽 시장에서 공격수로서 능력이나 매력이 없다는 뜻이고, 거기까지란 의미이다. 단적인 예로 타레미가 득점 2위를 한 시즌 득점 1위가 누구였겠나? 바로 작년까지 임대로 토트넘에서 뛴 비니시우스다.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이 EPL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모두 다 기억할 것이다. 이외에 도네츠크에서 뛰고 있는 자흐디, 트라브존스에서 뛰는 호세이니, 크로아티아, 덴마크, 벨기에 등등 유럽의 변방에서 뛰는 이란 선수들이 10여 명 포진되어 있다. 하지만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리그 등의 팀들은 솔직히 한국의 전북이나 울산 등에 비해 특별히 그렇게 강팀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이미 저 나라들에서 대표급 선수들은 모두 유럽 빅리그 팀들로 가있고, 자국 리그들은 저리들이나 아직 인정받지 못한 어린 외국인 선수들이 잠시 거쳐가는 환승역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K리그에서 뛴 벨기에 출신 오리스 말대로 20대 초반이 넘어서 자기처럼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다면 축구 선수로 실패한 거라는 말이 단적으로 이 리그들을 평가해준다. 한마디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손흥민과 최근 활약이 좋은 황희찬, 그리고 리그왕에서 2시즌 역속 10골 이상을 때려박고 있는 황의조, 모두 이란의 공격 트리오보다 무게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외에 이란 유럽파들은 사실 크게 위협적이라 할 만한 선수는 없다. 오히려 미드필드와 수비 쪽의 해외파는 호주, 일본이 월등히 이란보다 더 훌륭한 편이다. 다만 이란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좋은 피지컬과 강한 정신력과 체력을 갖춘 팀이다. 동아시아의 한국과 매우 비슷한 스타일의 투지와 피지컬을 강점으로 한 축구를 하고, 한국보다 오히려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란은 선수들의 개인기가 떨어지고 투박하며 정교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좋은 체격 조건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럽팀을 만나면 힘을 못 써왔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16강은 물론 단 1승도 한 적이 없다. 한국이 이란을 두려워하고 이기지 못할 정도라면 월드컵에 나가봤댔자 또 3패는 따놓은 당상이고 티켓만 낭비하는 거와 다름없으니 굳이 또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를 내년 카타르에서도 반복할 의미가 뭐가 있을까 싶다. 그런 이유로 이번 이란 원정은 좋은 도전이 될 것이며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저번 원전까지 아자디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며 괴선과 괴이한 주문을 외쳐대던 시커먼 올리 남성들만으로 이루어진 9만 명의 관중들 역시 입장하지 못한다. 박지성이 이란 관중들의 아우성을 몇 분 듣고 있으면 정신이 몽롱해진다고 할 정도로 아자디 스타디움의 응원은 원정팀에게 악명이 높다. 이란의 좋지 않은 잔디, 매연, 해발 1600m의 고지대, 여러가지 불편함에 9만 명이 외쳐대는 괴성 등이 겹쳐져서 지옥의 원정으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무관중 경기이고, 또 손흥민과 황희찬, 황의조의 컨디션이 최절정인 만큼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이라 본다. 자, 이번에야말로 이란을 이겨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면 좋아요를, 이번에도 질 것이다 생각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